암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먹는 문제부터 붙잡게 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끊어야 하는지. 인터넷을 찾아보고 주변 사람의 말을 듣고 겁이 나는 대로 식단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굶는 식단도 위험하고 무조건 좋다고 알려진 음식만 붙드는 것도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몸은 치료를 견디기 위해서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회복을 위해서도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의 식사는 단순히 암세포를 굶기는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을 지키면서 버틸 힘을 만드는 문제로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탄수화물입니다. 암은 당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밥도 끊고 죽도 끊고 과일도 끊고 심지어 식사 자체를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정상세포도 결국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탄수화물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탄수화물을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빨리 흡수되는 음식은 혈당을 급하게 올리고 몸을 더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흰밥을 많이 먹거나 단 음식을 한꺼번에 먹거나 달콤한 음료와 빵, 밀가루 음식처럼 빠르게 흡수되는 음식은 식후 혈당을 급하게 올릴 수 있고 이런 식사는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천천히 흡수되는 음식은 몸에 덜 부담을 주고 오래 버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방식이 아니라 혈당을 갑자기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식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맛있고 부드럽고 빨리 넘어가는 음식이 늘 몸에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입에 달고 쉽게 많이 먹히는 음식일수록 몸 안에서는 더 빨리 흡수되고 더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소처럼 씹는 시간이 필요하고 소화가 천천히 되는 음식은 식사 전체의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식사의 첫머리를 무엇으로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밥을 먼저 크게 먹기보다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밥이나 탄수화물을 먹는 순서가 더 편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순서는 무조건 서양식이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식사의 흡수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입맛이 살아있고 먹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이 원칙이 꽤 중요합니다. 첫 숟가락부터 밥을 크게 먹는 습관보다는 채소나 나물, 무침 데친 채소 국물 적은 반찬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식후 부담이 덜하고 전체 식사량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채소만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채소는 바탕입니다. 몸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과 식이섬유를 공급하고 식사의 속도를 늦추고 장의 부담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소만으로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암 환자의 식사는 결국 버틸 힘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려면 단백질도 필요하고 적절한 지방도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 탄수화물도 충분히 들어와야 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몸은 쉽게 마르고 기운이 떨어지고 치료를 버티는 힘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이야기할 때 늘 한 가지 음식만 붙들고 볼 것이 아니라 전체 구성을 봐야 합니다. 어떤 분은 좋은 음식 하나만 찾습니다. 어떤 암에는 무엇이 좋고 어떤 음식이 암세포를 싫어하게 만든다는 식의 말에 끌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식사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은 한 가지 성분으로만 돌아가지 않고 하루 전체 흐름으로 반응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고 점심과 저녁에 어떤 조합을 먹고 그 사이에 물은 얼마나 마시고 간식은 어떻게 먹는지가 모두 이어집니다. 그래서 암 환자 식사의 핵심은 특별한 음식 한 가지보다 흔들리지 않는 식사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 너무 단순한 음식에 치우치지 않는 것. 둘째, 너무 자극적이고 빠르게 흡수되는 음식을 줄이는 것. 셋째, 먹을 수 있을 때는 다양하게 먹고 먹기 어려울 때는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공식품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달거나 짜거나 기름진 음식은 입맛을 자극해서 많이 먹히기 쉽지만 회복에 필요한 식사의 방향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과 자주 튀긴 음식, 과하게 짠 반찬, 달콤한 음료와 과자류는 되도록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이런 음식들이 단지 자극적이라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익숙하고 먹기 쉬워서 식사의 중심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원래도 부드럽고 쉽게 넘어가는 음식을 찾게 되는데 그럴수록 더 조심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몸이 지쳤을수록 더 쉽게 먹히는 것보다 덜 흔들리는 쪽으로 기준을 옮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엇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기본은 채소와 통곡물과 콩류를 바탕으로 하되 개인 상태에 따라 단백질을 충분히 보완하는 것입니다. 현미나 잡곡은 흰쌀보다 식사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나물과 잎채소와 뿌리채소는 식사의 밀도를 높여줍니다. 콩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지만 적절히 가공된 형태로 먹으면 식물성 단백질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부, 콩물, 무가당에 가까운 두유, 청국장, 된장 같은 음식은 식사의 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판 제품은 당과 첨가물이 많은 경우가 있으니 달고 부드럽고 맛이 지나치게 잘 만들어진 제품일수록 성분표를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콩을 직접 많이 먹었을 때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한 분은 발효식품이나 가공식품 형태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좋다고 했느냐보다 내 몸이 잘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유방암을 걱정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콩을 피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식물성 형태의 콩식품을 지나치게 겁내서 식사에서 아예 빼버리면 오히려 식물성 단백질을 보완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무가당, 두유, 두부 발효된 콩식품처럼 단순한 형태는 비교적 식단에 넣기 쉬운 편입니다. 물론 개인의 진단 상태와 치료 약물에 따라 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막연한 공포보다는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면서 내 식사의 큰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방도 무조건 나쁘다고만 보면 안 됩니다. 몸은 적절한 지방이 있어야 돌아갑니다. 다만 어떤 지방이냐가 중요합니다. 너무 기름지고 무거운 동물성 지방을 자주 먹는 방식보다는 식물성 기름을 조금씩 활용하는 쪽이 더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이나 아마씨유처럼 산패에 주의하면서 소량 사용하는 것은 식사의 만족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름도 많이 먹으면 결국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기름은 치료제처럼 쓰기보다 양을 조심하면서 곁들이는 정도로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 과일은 건강식이라는 이유로 너무 쉽게 많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일은 분명 장점이 있지만 달고 먹기 쉬워서 양 조절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특히 식사와 별개로 과일만 많이 먹거나 갈아서 마시는 방식은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은 소량으로 먹고 가능하면 식사 전체 안에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를 먹고 난 뒤에 조금 곁들이거나 단백질 음식과 함께 적당량 먹는 식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갈아서 마시는 주스 형태는 식이섬유가 줄고 흡수 속도가 빨라지기 쉬워 조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먹을 수 있을 때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 암 환자 생활에서는 늘 잘 먹을 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암 치료 후 며칠 동안 속이 울렁거리고 입안이 헐고 냄새만 맡아도 메스꺼워지고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해서 식사를 거의 못하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실수는 평소 기준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억지로 샐러드만 먹거나 해독이 중요하다고 묽은 음식만 계속 먹으면 오히려 더 버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치료 중 식사는 상황에 따라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잘 먹고 소화도 잘 되고 체중이 유지되는 시기에는 몸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치료 후 입맛이 무너지고 체중이 빠지고 혈액 검사 수치가 나빠지는 시기에는 무엇보다 버틸 힘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이때는 음식의 이상적인 그림보다 실제 섭취량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데 원칙만 말하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쉬운 형태로 단백질과 열량을 보완해야 하고 식사 횟수를 나누고 냄새 자극을 줄이고 한 번에 많이 먹이기보다 조금씩 자주 먹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어떤 분은 채식이 좋다고 해서 끝까지 채소만 고집합니다. 하지만 먹는 양이 너무 줄고 체중이 빠지고 몸이 눈에 띄게 마르면 오히려 조정이 필요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먹을 수 없다면 상태에 따라 생선, 달걀, 닭고기처럼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단백질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론적으로 가장 깨끗한 식사가 아니라 내 몸이 실제로 버틸 수 있는 식사입니다. 암 환자 식사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보호자도 이 부분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것이 먹는 문제입니다. 가족은 걱정하니까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하게 됩니다. 정성껏 보양식을 만들고 좋은 음식이라며 권합니다. 그런데 환자는 먹고 싶지 않고 냄새만 맡아도 힘들고 먹으면 속이 더 아프기도 합니다. 이때 억지로 먹이는 일은 서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먹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 상태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항암 치료는 위장관 점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입안이 헐거나 변비나 설사가 오거나 소화관이 예민해지면 식사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거기에 통증이나 복수나 전신 피로까지 겹치면 입맛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를 두고 환자를 나무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왜 못 먹는지를 이해하고 무엇이라면 덜 힘들게 먹을 수 있는지 찾는 쪽이 훨씬 중요합니다. 차갑게 식힌 음식이 편한지, 따뜻한 국물이 편한지, 냄새 없는 음식이 나은지, 부드러운 죽이 나은지, 한 입 크기로 자주 먹는 것이 나은지 이런 세세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입으로 먹는 것만 고집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심하게 못 먹는 상태가 오래가면 수분과 영양, 보충의 방법을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먹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이 필요한 것을 제대로 공급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자주 나오는 질문이 비타민입니다. 특히 비타민C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피곤하니까 맞고 감기 걸릴까봐 먹고 암에도 좋다고 하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를 포함한 보충제는 목적 없이 많이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수준에서 면역과 회복을 돕는 용도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용량과 방법에 따라 기대하는 역할이 다를 수 있고 개인의 신장 상태나 치료 상황에 따라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제는 희망의 상징처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전체 치료와 식사 안에서 보조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정 주사나 특정 성분 하나가 아니라 매일의 식사와 수면과 움직임과 회복의 흐름입니다. 실제로 몸을 바꾸는 것은 화려한 정보보다 평범한 습관의 누적일 때가 많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극단으로 흔들리기 쉽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잘 먹으라는 말이 들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항암도 수술도 다 거부하고 식이요법만 하면 된다는 말이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필요한 치료는 치료대로 받고 생활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또 따로 꾸준히 바꾸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받고 항암이 필요하면 항암을 받으면서도 식사를 그냥 아무렇게나 두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는 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회복은 집에서 이어집니다. 병원 밖의 시간에 무엇을 먹고 어떻게 쉬고 얼마나 움직이느냐가 몸의 바탕을 만듭니다. 그래서 식사는 치료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는 몸을 지키는 또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암 환자 식사의 첫째 원칙은 굶지 않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안 먹는 식사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둘째 원칙은 빠르게 흡수되는 음식과 자극적인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입니다. 셋째 원칙은 채소와 통곡물과 콩류를 기본으로 하되 내 상태에 따라 단백질을 충분히 보완하는 것입니다. 넷째 원칙은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채소를 먼저 단백질을 그 다음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는 흐름을 익히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원칙은 치료 중에는 기준을 유연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잘 먹을 수 있을 때와 전혀 못 먹을 때의 식사 전략은 달라야 합니다. 여섯째 원칙은 보호자도 함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자를 억지로 먹이기보다 덜 힘들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일곱째 원칙은 한 가지 음식이나 한 가지 영양제에 기대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전체 흐름으로 반응합니다. 식사가 무너지면 체력도 흔들리고 체력이 흔들리면 마음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암 환자에게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매일의 불안을 다스리고 몸을 붙들어 두는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잘 차려진 한 끼가 대단한 기적을 만들지는 않을지 몰라도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
내일도 버티게 만들고 치료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 점에서 식사는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완벽한 식단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한 가지씩만 바꾸면 됩니다. 흰 음식과 단 음식을 줄이고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빠뜨리지 않고 무리한 금식을 멈추고 시판 건강식품은 성분부터 확인하고 먹기 어려운 날에는 원칙보다 섭취량과 회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몸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방향을 바꾸면 반응은 서서히 달라집니다. 두려움 때문에 식탁을 비우지 마시고 혼란 때문에 아무 말이나 붙잡지 마시고 내 몸이 버틸 수 있는 기준을 차분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암과 싸우는 시간은 길 수 있지만 식사의 기준이 서면 하루가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루가 덜 흔들리면 치료의 시간도 조금 더 견딜만해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완벽한 음식이 아니라 끝까지 내 몸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오늘 한 끼를 무너지지 않게 챙기는 일. 그 작은 실천이 내일의 체력과 마음을 함께 지켜줄 수 있습니다.